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이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아이 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젊어도 어른다운 깊이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꼰대인가 아니면 어른인가? 회사 회식 자리에서 후배가 술을 거절했을 때 한 선배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남자가 술도 못 마시냐? 후배는 억지로 잔을 들었다. 그러나 다른 선배는 말했다. 괜찮아. 네가 내 몸을 아끼는 게 더 멋지다. 후배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꼰대의 말은 부담을 주었고 어른의 말은 존중을 남겼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많다. 딸이 진로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그런 건 돈도 안 되고 시간 낭비야라고 잘라버린다.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는 네가 왜 그 길을 선택하려는지 궁금하다. 내 마음을 더 듣고 싶다고 묻는다. 딸은 눈빛을 되찾는다. 꼰대는 대화를 닫고 어른은 대화를 연다. 친구 사이에서도 차이는 드러난다. 한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누군가는 비웃으며 너 그런 거 오래 못해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멋진데? 네가 즐겁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지라고 응원한다. 꼰대는 웃음을 무기로 삼고 어른은 지지를 무기로 삼는다. 직장에서 상사가 보고서를 건네받으며 이게 뭐야, 형편없네라고 한다면 후배는 자신감을 잃는다. 그러나 다른 상사가 이 부분은 더 다듬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여기까지 준비한 게 보인다고 말한다면 후배는 더 발전한다. 꼰대는 사람을 꺾고 어른은 사람을 세운다. 삶은 늘 작은 순간에 드러난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존중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동양의 옛 성현 공자는 말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따른다. 덕이란 곧 배려이고 배려가 곧 어른다움이다. 지하철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은 청년을 향해 한 어른이 소리쳤다. 젊은 게 뻔뻔하게 여기 앉아있네. 청년은 황급히 일어나며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다른 어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니? 청년은 깁스를 보여주었다. 순간 분위기는 달라졌다. 꼰대의 말은 오해를 키웠고 어른의 말은 이해를 키웠다. 시장 골목에서 아이가 물건을 만지자 상인이 호통쳤다. 손대지 마. 아이는 움찔했다. 그러나 다른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호기심이 많구나. 하지만 부서지면 속상하니까 살살 만져보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꼰대의 말은 위축을 남겼고 어른의 말은 배움을 남겼다. 병원 대기실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애 좀 조용히 시켜요라고 날카롭게 말했다. 부모는 더 초조해졌다. 그러나 다른 이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다. 무섭지? 곧 끝날 거야. 네가 용기 있는 거야. 아이는 눈물을 닦았다. 꼰대는 불편을 남겼고 어른은 용기를 남겼다. 삶의 수많은 공간에서 우리는 같은 선택 앞에 선다.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비난할 것인가, 격려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이어줄 것인가? 존경은 명령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태도로 쌓인다. 꼰대는 나이를 무기로 삼지만 어른은 나이를 지혜로 바꾼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선택했는가? 당신의 말은 누군가의 길을 막았는가? 아니면 길을 열어주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 직장 회식에서 후배가 술잔을 거절했을 때 어떤 선배는 억지로 따라주며 말했다. 다 같이 하는 건데 왜 빼? 후배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다. 그러나 다른 선배는 말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괜찮아, 물 마셔도 된다. 후배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꼰대의 태도는 강요였고 어른의 태도는 배려였다. 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발표를 하다 막혔을 때 교사가 말했다.
준비도 안 하고 왔니? 학생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다른 교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긴장돼서 그렇지? 괜찮아. 네가 용기 내서 나온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학생은 고개를 들고 다시 발표를 이어갔다. 꼰대의 말은 위축을 주었고 어른의 말은 용기를 주었다. 동네 공원에서 노인이 느리게 걸을 때 어떤 이는 투덜거렸다. 길 막지 말고 빨리 좀 가요. 노인은 움찔했다. 그러나 다른 이는 팔을 내밀며 말했다. 천천히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풍경도 여유 있게 보이잖아요. 노인의 눈빛이 밝아졌다. 꼰대의 말은 불편을 남겼고 어른의 말은 존중을 남겼다. 버스 안에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어떤 승객은 혀를 차며 말했다. 요즘 부모들은 애 하나 못 다뤄. 부모는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다른 승객은 아이를 향해 말했다. 내 목소리가 크니까 건강한 거야. 금방 괜찮아질 거야. 부모의 마음이 풀렸다. 꼰대는 불평을 키웠고 어른은 이해를 키웠다. 가족 식탁에서 아들이 말했다. 저는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괜히 돈 낭비하지 마라. 아들은 침묵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었다. 왜 여행을 가고 싶니? 내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줄래? 아들은 진심을 털어놓았다. 꼰대는 대화를 끊었고 어른은 대화를 이어갔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차이는 선명하다. 한 친구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비웃으며 내가 얼마나 하겠냐라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멋지다. 나도 내 얘기 더 듣고 싶다라고 말한다. 꼰대는 조롱으로 대화를 닫고 어른은 관심으로 대화를 열었다. 직장에서 신입이 기획안을 내자 한 상사가 말했다.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하네. 신입은 어깨가 축 처졌다. 그러나 다른 상사는 말했다. 신선하다. 조금만 보완하면 괜찮겠다. 신입은 자신감을 얻었다. 꼰대는 성장을 꺾었고 어른은 성장을 푹 돋았다. 시장 골목에서 아이가 동전을 모아 과자를 사러 왔다. 상인이 말했다. 돈도 얼마 없으면서 뭘 사니? 아이는 위축됐다. 그러나 다른 상인은 말했다. 네가 직접 번 돈으로 사는구나. 대단하다. 어떤 걸 고를래?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꼰대는 무시를 남겼고 어른은 자부심을 남겼다. 병원 대기실에서 환자가 물었다. 이 치료가 괜찮을까요? 어떤 보호자는 괜히 신약 쓰면 위험해라고 말했다. 환자는 불안해졌다. 그러나 다른 보호자는 새로운 방법이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믿고 함께 해봅시다라고 말했다. 환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꼰대의 말은 불안을 키웠고 어른의 말은 안심을 키웠다. 삶의 모든 순간은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꼰대인가 어른인가? 누군가를 움츠러들게 만드는가 아니면 살아나게 만드는가? 존경은 나이에서 나오지 않고 태도에서 비롯된다. 꼰대는 권위를 주장하지만 어른은 존중을 남긴다. 지방 소도시 버스 안에서 청년이 무거운 짐을 선반에 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어떤 어른은 혀를 차며 말했다. 힘도 없는 게 뭘 그렇게 큰 걸 들고 다니니? 청년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다른 어른은 함께 짐을 들어주며 말했다. 여행 쉽지 않지? 그래도 내 눈에 남을 풍경이 있을 거야. 청년은 고맙다고 인사했다. 꼰대의 말은 의욕을 꺾었고 어른의 말은 여정을 응원했다. 회사 회의에서 신입이 아이디어를 내자 한 상사가 말했다. 네가 뭘 알아서 나서니? 회의장은 싸늘해졌다. 그러나 다른 상사는 말했다. 새로운 시각이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회의는 활기를 되찾았다. 꼰대는 문을 닫았고 어른은 문을 열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넘어졌을 때 어떤 교사가 말했다. 그러게 준비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지. 학생은 울먹였다. 그러나 다른 교사는 다가가며 말했다.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단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학생은 눈물을 닦고 달리기를 이어갔다. 꼰대는 좌절을 남겼고 어른은 용기를 남겼다. 동네 시장에서 아이가 사탕을 사러 왔을 때 주인이 말했다. 돈도 얼마 없으면서 뭘 사려고 해? 아이는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다른 주인은 말했다. 네가 직접 사러 와서 기특하다. 어떤 걸 고를래?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꼰대는 무시를 남겼고 어른은 자부심을 남겼다. 가족 저녁 자리에서 손자가 말했다.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배우에서 성공하는 사람 몇이나 된다고 그래. 손자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말했다. 네가 무대에 서고 싶다니 참 멋지구나. 쉽진 않겠지만 네가 원하는 걸 응원할게. 손자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꼰대는 희망을 꺾었고 어른은 희망을 살렸다.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는 3일도 못 갈걸?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말했다. 내 의지가 멋지다. 내가 응원할게. 분위기는 다시 따뜻해졌다. 꼰대는 조롱을 남겼고 어른은 지지를 남겼다. 삶은 늘 두 갈래 길을 보여준다. 비난할 것인가, 격려할 것인가,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막을 것인가, 이어줄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품격을 드러낸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그의 철학이 드러난다. 꼰대는 불신을 드러내고 어른은 존중을 드러낸다. 지하철에서 노인이 천천히 타자 누군가는 불평했다. 왜 이렇게 늦으세요?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노인은 움츠렸다. 그러나 다른 이는 부축하며 말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전이 제일이지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꼰대는 불편을 남겼고 어른은 안심을 남겼다. 친구 모임에서 실패담을 털어놓은 이를 향해 누군가는 말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랬잖아. 대화는 무거워졌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말했다. 네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맙다.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겠다. 분위기는 밝아졌다. 꼰대는 상처를 넓혔고 어른은 지혜를 나눴다. 결국 말은 거울이다. 우리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존경은 지위나 권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말투와 태도로 쌓인다. 꼰대는 나이를 무기로 삼지만 어른은 나이를 지혜로 바꾼다. 오늘 당신은 어떤 거울을 비추었는가? 당신의 말은 누군가의 상처가 되었는가? 아니면 따뜻한 위로가 되었는가? 도서관에서 학생이 발표 준비를 하다 자료를 놓쳤다. 어떤 교수는 말했다. 준비도 안 하고 와서 민폐만 끼치네. 학생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다른 교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긴장돼서 그렇지? 차근차근 하면 된다. 네가 용기 내서 나온 게 중요하다. 학생은 다시 목소리를 냈다. 꼰대의 말은 부끄러움을 남겼고 어른의 말은 용기를 남겼다. 회사 회의실에서 신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상사가 말했다. 그런 건 이미 다 해봤어. 시간 낭비지. 신입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다른 상사는 말했다. 새로운 시각이네. 우리 방식과 접목하면 어떨까? 신입은 눈빛을 되찾았다. 꼰대는 문을 닫았고 어른은 문을 열었다. 식당에서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자 손님이 화를 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직원은 어깨를 떨었다. 그러나 다른 손님은 말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덕분에 새로운 메뉴를 맛보네요. 직원은 안도했다. 꼰대의 말은 긴장을 주었고 어른의 말은 여유를 남겼다.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달리기를 하다 넘어졌다. 교사가 말했다. 조심성도 없니? 준비도 안 하고. 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다른 교사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학생은 눈물을 닦고 달리기를 이어갔다. 꼰대의 말은 좌절을 남겼고 어른의 말은 용기를 남겼다. 가족 모임에서 청년이 말했다. 저 창업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삼촌이 말했다. 다 망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청년은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다른 삼촌은 물었다. 왜 그 일을 하고 싶니?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청년은 열정을 담아 설명했다. 꼰대는 문을 닫았고 어른은 문을 열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환자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혹시 수술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보호자가 말했다. 괜히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환자는 더 불안해졌다. 그러나 다른 보호자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려움이 클 거예요. 그래도 의사를 믿고 함께 해나가요. 환자는 눈시울을 붉혔다. 꼰대의 말은 불안을 무시했고 어른의 말은 불안을 끌어안았다.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실패담을 털어놓았다. 다른 친구는 말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랬잖아.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말했다.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도 배운다. 분위기는 따뜻해졌다. 꼰대의 말은 상처를 넓혔고 어른의 말은 지혜를 나눴다. 지하철에서 아기가 울자 어떤 승객이 말했다. 애 하나 못 달래네. 부모는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다른 승객은 웃으며 말했다. 아기가 건강하니 목소리도 크네요. 다들 조금만 양보합시다. 사람들의 얼굴이 풀어졌다. 꼰대는 불평을 남겼고 어른은 이해를 남겼다. 직장에서 한 직원이 야근을 거절했다. 선배가 말했다. 요즘 애들은 열정이 없어. 직원은 주눅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선배는 말했다. 자기 삶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책임감 있는 태도야. 오래 일하려면 그래야지. 직원은 안도했다. 꼰대는 강요를 남겼고 어른은 존중을 남겼다.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고 했다. 다른 친구는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감히?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말했다. 용기가 참 대단하다. 네가 가려는 길이 궁금하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꼰대는 꿈을 억눌렀고 어른은 꿈을 북돋았다. 삶의 무대는 크고 거창하지 않다. 평범한 순간 속에서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존경은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태도에서 피어난다. 꼰대는 나이를 권위로 삼지만 어른은 나이를 지혜로 삼는다. 오늘 당신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당신의 말은 상대의 길을 막았는가? 아니면 열어주었는가? 저녁 모임에서 한 청년이 새로운 직업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어떤 어른이 말했다. 괜히 그런 거 하지 마. 안정적인 게 최고야. 청년은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다른 어른은 물었다. 네가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청년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꼰대는 미래를 닫았고 어른은 미래를 열었다. 식당에서 직원이 국을 엎질렀다. 손님이 소리쳤다. 요즘은 서비스 정신이 없어. 직원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다른 손님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직원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꼰대의 말은 위축을 만들었고 어른의 말은 안심을 만들었다. 대학 도서관에서 학생이 발음을 틀리자 누군가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영어를 뭘 안다고. 학생은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다른 이는 말했다. 용기 내어 말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우리도 배운다. 학생은 자신감을 얻었다. 꼰대의 말은 부끄러움을 남겼고 어른의 말은 용기를 남겼다. 버스 안에서 여행객이 잘못 내리자 기사가 말했다. 길눈이 어둡네. 여행객은 당황했다. 그러나 다른 기사는 말했다. 헷갈릴 수 있죠. 다음 정류장에서 알려드릴게요. 여행객은 안도하며 웃었다. 꼰대의 말은 불편을 남겼고
어른의 말은 친절을 남겼다. 장례식장에서 청년이 검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 왔다. 어떤 어른이 말했다. 제대로 된 예의도 모르네. 청년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다른 어른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마음을 담아와 준 게 가장 중요하다. 내 발걸음이 고맙다. 청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꼰대는 순간을 얼어붙게 했고 어른은 순간을 따뜻하게 감쌌다. 직장에서 한 직원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상사가 말했다. 괜히 나섰다가 다 망쳤잖아. 직원은 풀이 죽었다. 그러나 다른 상사는 말했다. 실패해서 배우는 게 가장 값지다. 이번 시도가 없었다면 몰랐을 거야. 직원은 다시 힘을 얻었다. 꼰대는 좌절을 주었고 어른은 용기를 주었다.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사업 아이디어를 냈다. 다른 친구가 말했다. 네가 그걸 해낼 수 있겠냐?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말했다. 참신한 생각이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대화는 활기를 되찾았다. 꼰대는 가능성을 꺾었고 어른은 가능성을 키웠다. 학교 체육 시간에 학생이 공을 놓쳤다. 교사가 말했다. 너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니? 학생은 풀이 죽었다. 그러나 다른 교사는 말했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지. 학생은 고개를 들었다. 꼰대는 의욕을 꺾었고 어른은 의욕을 살렸다. 삶은 늘 작은 말 속에 담긴다. 짧은 말이지만 울림은 길다. 말은 다리가 될 수도 칼이 될 수도 있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과감하다. 꼰대는 말을 휘두르고 어른은 말을 세운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남겼는가? 누군가의 마음에 흉터를 새겼는가? 아니면 위안을 심어주었는가? 회사 면접장에서 지원자가 긴장해 말을 더듬었다. 한 면접관은 말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겠어? 지원자는 더 작아졌다. 그러나 다른 면접관은 말했다. 긴장돼서 그런 거겠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지원자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있게 대답을 이어갔다. 꼰대는 기회를 막았고 어른은 기회를 열었다. 동네 회의에서 젊은 부부가 의견을 내자 어떤 어른은 말했다. 신혼이 뭘 안다고. 부부는 위축됐다. 그러나 다른 어른은 말했다. 신혼이라서 오히려 새로운 시각이 있지. 들어보자. 대화는 활기를 띠었고 부부는 자신감을 얻었다. 꼰대는 대화를 끊었고 어른은 대화를 넓혔다. 직장에서 한 후배가 보고서에 실수를 했다. 선배가 말했다. 내가 그래서 아직 멀었어. 후배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다른 선배는 말했다. 이번엔 이런 부분을 고치면 더 좋아질 거야. 네가 노력한 게 보인다. 후배는 다시 힘을 냈다. 꼰대는 성장을 막았고 어른은 성장을 도왔다. 지하철에서 한 청년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다. 어떤 어른이 소리쳤다. 젊은 게 뻔뻔하게 앉아있네. 청년은 황급히 일어났다. 그러나 다른 어른은 물었다. 몸이 불편하니? 청년은 다친 다리를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미안해했다. 꼰대는 오해를 키웠고 어른은 이해를 키웠다.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실패담을 이야기했다. 다른 친구는 말했다. 네가 늘 못해서 그렇지. 당사자는 상처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말했다. 네가 용기 내어 말해줘서 고맙다. 우리도 배우겠다. 분위기는 따뜻해졌다. 꼰대는 조롱을 남겼고 어른은 지혜를 남겼다. 시장 골목에서 아이가 과자를 집었다 내려놓자 주인이 말했다. 괜히 만지작거리지 마. 아이는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다른 주인은 말했다. 내 눈에 제일 예쁘게 보였구나. 다음에 용돈 모아서 사러 와.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꼰대는 위축을 남겼고 어른은 희망을 남겼다.
지방 소도시 버스 안에서 노인이 기사에게 불평했다.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해? 기사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러나 다른 승객은 말했다. 길이 미끄러운데도 안전하게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조심스레 운전했다. 꼰대는 불평을 남겼고 어른은 신뢰를 남겼다. 삶은 언제나 작은 순간 속에서 드러난다. 같은 장면이지만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위축되고 누군가는 살아난다. 존경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쌓인다. 꼰대는 나이를 무기로 삼지만 어른은 나이를 지혜로 바꾼다. 오늘 당신의 말은 어떤 길을 만들었는가? 누군가를 더 작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크게 세워주었는가? 겨울 저녁 버스 안에서 학생이 책을 떨어뜨렸다. 어떤 어른이 말했다. 요즘 애들은 집중력이 없어. 학생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다른 어른은 책을 주워주며 말했다. 공부하느라 피곤했지? 고생 많다. 학생은 감사 인사를 했다. 꼰대의 말은 부끄러움을 남겼고 어른의 말은 위로를 남겼다. 직장에서 후배가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 선배가 말했다. 이런 것도 못해? 후배는 풀이 죽었다. 그러나 다른 선배는 말했다. 늦긴 했지만 내가 정리하느라 애쓴 게 보인다. 다음엔 조금 더 일찍 주면 더 좋겠다. 후배는 안도했다. 꼰대는 기운을 꺾었고 어른은 기운을 푹 돋았다. 학교 미술 시간에 학생이 그림을 서툴게 그렸다. 교사가 말했다. 재능이 없네. 포기해. 학생은 붓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다른 교사는 말했다. 내 그림엔 너만의 눈이 있구나. 계속하다 보면 색깔이 나올 거야. 학생은 다시 웃었다. 꼰대는 가능성을 막았고 어른은 가능성을 열었다. 지하철 계단에서 청년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떤 어른이 말했다. 힘도 없네. 청년은 난처해졌다. 그러나 다른 어른은 짐을 들어주며 말했다. 어디까지 가니? 여행길이 즐겁길 바란다. 청년은 활짝 웃었다. 꼰대는 비난을 남겼고 어른은 배려를 남겼다. 가족 식탁에서 딸이 말했다. 저는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돈 안 되는 짓 하지 마. 딸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었다. 왜 그렇게 하고 싶니? 딸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꼰대는 길을 끊었고 어른은 길을 열었다.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했다. 다른 친구가 말했다. 너 오래 못할걸? 대화는 식었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말했다. 재미있겠다. 우리가 같이 해보자. 모두가 웃었다. 꼰대는 조롱을 남겼고 어른은 응원을 남겼다. 회사에서 한 후배가 보고서를 틀리게 제출했다. 상사가 말했다. 기본도 안 돼 있네. 후배는 풀이 죽었다. 그러나 다른 상사는 말했다. 이번엔 실수했지만 내 정리 방식이 좋아. 더 발전할 수 있겠다. 후배는 눈빛을 되찾았다. 꼰대는 비난을 남겼고 어른은 성장을 남겼다. 버스 안에서 아이가 크게 웃자 승객이 말했다. 조용히 좀 해. 아이는 움찔했다. 그러나 다른 승객은 말했다. 내 웃음소리에 버스가 환해진다. 아이는 더 크게 웃었다. 꼰대는 자유를 막았고 어른은 자유를 키웠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헷갈렸다. 손님이 말했다.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아르바이트생은 당황했다. 그러나 다른 손님은 말했다. 긴 시간 서 있느라 힘들지?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아르바이트생은 안도했다. 꼰대는 부담을 남겼고 어른은 위로를 남겼다. 삶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꼰대인가 어른인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을 선택했는가? 존경은 나이에서 오지 않고 태도에서 비롯된다. 꼰대는 권위를 무기로 삼지만 어른은 존중을 선물로 남긴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누군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까? 아니면 살아나게 했습니까? 그 대답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꼰대와 어른의 차이, 또는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